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막상 노후를 생각하니 막막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남은 게 별로 없고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은퇴 후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외로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만들어가면 10년 후에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가 평균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은 평균 60만 원 정도예요. 190만 원이나 부족한 거죠. 퇴직금 있으시다고요? 평균 3천만 원 정도인데 10년이면 다 쓰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연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만성질환 하나만 생겨도 매달 병원비, 약값이 만만치 않죠.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거든요. 하루에 1,000원,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지출을 기록하세요. 그까짓 거 적어서 뭐가 달라져?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70대 김영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매달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셨대요. 그런데 작은 수첩에 지출을 적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커피값이 한 달에 12만 원이더래요. 하루 4천 원씩 카페에서 사드신 거예요. 택시비도 월 15만 원. 버스로 충분한 거리인데 습관처럼 택시를 타셨던 거죠. 이것저것 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한 달에 40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집에서 타서 보온병에 담아 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버스를 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아끼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지출을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매달 20만 원씩 저축도 하게 됐고요. 1년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작은 수첩 하나가 인생을 바꾼 겁니다. 지출 기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쓴 돈을 적으면 돼요. 시장 가서 3만 원, 병원비 1만 원, 교통비 2천 원. 이렇게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어떤 지출이 불필요한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되거든요. 억지로 아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데 새는 돈을 막는 거죠.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가계부 앱을 깔아도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용으로 글씨 크고 간단한 앱들이 많아요. 손으로 쓰는 게 편하시면 수첩을 쓰세요. 중요한 건 매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 주 1회 건강을 체크하세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진짜 재산입니다. 아프면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잖아요. 병원비도 엄청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도 괴롭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체중을 재보세요. 화장실 다녀온 직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재는 게 정확합니다. 수첩에 적어두세요.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면 무슨 신호일까요?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부기가 생긴 건지, 활동량이 줄어든 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갑자기 줄었다면 식욕이 떨어진 건지, 어디 아픈 건지 체크해야 하고요. 혈압도 재세요. 요즘 가정용 혈압계가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재서 적어두면 변화가 한눈에 보여요.
68세 박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지내셨는데 혈압을 재기 시작하면서 놀라셨대요. 14,090 이상이 자주 나오더래요. 정상은 12,080인데 말이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고혈압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 먹고 짠 음식 줄이고 걷기 운동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만약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죠. 3만 원짜리 혈압계 하나가 수천만 원을 아낀 겁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가족력이 있으시면 혈당계를 사서 공복 혈당을 재보세요. 정상은 100 미만인데 126 이상이면 당뇨거든요. 10만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니까 지금 관리하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어요. 국가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귀찮다고 괜히 병 찾아내면 마음만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게 더 위험합니다.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예요. 암도 1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되지만 34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뚝 떨어집니다. 병원비도 몇 배 차이 나고요. 세 번째,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헬스장 등록하고 비싼 운동복 사고 트레이너 고용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이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들고 당뇨 위험이 5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세요.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 나눠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73세 이순자 씨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대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걸어야 무릎이 좋아진다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갔어요. 3개월 후에는 30분을 거뜬히 걸으시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체중도 3kg 빠졌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시면서 그게 하루의 낙이라고 하세요. 걷기가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걸으면서 뇌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특히 햇볕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니까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만보기 앱을 깔아보세요.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보이니까 재미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걸었다는 게 보이면 뿌듯하거든요. 작은 성취감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친구분과 같이 걸으면 더 좋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 되고 이야기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도 금방 가죠.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노후에 가장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혼자면 외롭거든요.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해요. 70대 최명숙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도시에 나가 있고 연락도 가끔씩만 하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대요. 어느 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옛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로 시작해서 30분씩 통화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큰 위로가 됐대요. 3개월 후에는 우울증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신대요. 자식들한테도 부담 안 되게 가끔씩 연락하세요. 잘 지내지? 너무 바쁘면 안 받아도 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하면 자식들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어요. 동창회나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같은 나이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활동하면 외로움이 많이 덜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7년 길다고 합니다. 관계도 건강의 일부인 거죠. 5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시간도 있고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요. 뇌를 계속 써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거든요. 뇌가 젊어지는 거예요. 75세 김동철 씨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화 받는 것도 헷갈렸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 다녔어요. 3개월 후에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유튜브로 트롯도 보시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십니다.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는 손주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큰 낙이래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모니카, 우쿨렐레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악기 연주는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뇌 자극에 아주 좋아요. 외국어도 도전해 보세요.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한 인사말,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표현 정도만 배워도 재미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무료 강좌가 많아요.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그림 그리기. 이런 걸 배우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도 생기고 일석이조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뭔가 발전하는 느낌,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게 됐다는 느낌. 이게 삶의 활력이 돼요. 6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거 먹었다. 친구한테 전화 왔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마음가짐이 노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행복하고 어떤 분은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예요. 부족한 것만 보면 불행해집니다. 연금이 적다, 건강이 안 좋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이런 생각만 하면 우울해지죠. 하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면 달라집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감사한 일들이에요. 67세 정미경 씨는 남편 간병을 5년째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였대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감사일기를 추천받아 시작했어요. 처음엔 쓸 게 없었대요. 뭐가 감사해? 매일 간병하느라 허리는 아프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졌어요. 작은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더래요. 오늘 남편이 밥을 잘 드셨다. 날씨가 화창해서 빨래가 잘 말랐다. 딸이 반찬을 갖다 줬다.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뀐 거죠. 감사일기가 마음의 약이 된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3개월 쓴 사람들의 행복도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줄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공책 하나 준비하고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1분이면 충분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쉬운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지출 기록이 쉬우면 그것부터, 걷기가 쉬우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습관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 돼요.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뇌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90일이면 생활 방식이 돼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빼먹으면 어떻습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에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100일 중에 80일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뀝니다. 복리의 힘을 믿으세요.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가 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출을 매일 기록하면 1년 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 1회 체크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 걷기는 10년 후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습관은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치매를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얻어요. 감사일기는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이 6가지가 10년 후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수첩 하나 꺼내서 오늘 쓴 돈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10분만 걸어보는 건요? 작은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10년 후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